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3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주차 3차시입니다. 이번 차시 마치면 또 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시간 아니니까 집중해서 3차시 수업 하도록 하십시다. 자, 2차시 때 우리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차시 때, 자, 10의 지수에 관한 접두어를 배웠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큰 스케일, 작은 스케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 언급했는데, 자, 빛의 속도는 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초 초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근사값입니다. 근사값이라는 말이 방금 2차시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확히는 2.9999 얼마 이렇게 나가는 값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이죠.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길이, 질량, 시간이라고 하는 기본량을 이제 언급하면서 표준 단위로 언급하면서 다뤘던 내용 중에 있었죠. 10의 8승 빛의 속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근사값 해서 대략적인 값이라는 의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그리고 파리의 크기, 그리고 수소 원자의 크기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스케일이 매우 다양하죠. 자, 그 이야기는 물리학은 모든 스케일에 관여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질량도 근사값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지구와 달을 한번 봅시다. 지구는 그렇습니다. 6 곱하기 10의 24승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4승 kg. 달은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7의 10의 22승 kg이네요. 자, 사람은 대략 70kg 정도로 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본 거겠죠. 자, 이거에 비해서 수소 원자 한번 볼까요? 매우 작습니다.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네요. 마이너스 27승입니다. 엄청 작은 거죠. 전자는 더 작네요. 그래서 우리 전자는요, 기본 입자에 들어갑니다. 자, 입자, 교수님이 처음에 언급할 때 물리학은 많은 분야가 있다고 했죠? 자, 무슨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일반 역학에서 비롯해서 열역학, 유체역학, 양자역학도 있고요. 매우 큰 스케일은 천체 물리학도 있고요. 작은 스케일은 입자 물리학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분야를 다루는 학문 중에 입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입자라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매우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와 같이 작은 세계에서는 여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담벼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담벼락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누가 담벼락을 통과하느냐? 사람이. 그런데 전자와 같은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동화책도 있지만 그런 이상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사실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세계,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역학 분야 중에 양자역학이 있다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 들었다고 하고 치고 그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계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세계인데요.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또 우리 물리학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은 좀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파동역학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도 파동이고 빛이란 또한 파동인데 전자기 파동입니다. 전자기파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빛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것을 파동과 입자의 어떤 두 가지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동성으로 본다고 했을 때 빛이 가지는 파동성을 기초로 했을 때 매우 작은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스케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전자의 이 크기 이런 것들을 이런 작은 스케일이라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늠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이 양자역학 이런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이 기초물리 할 때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금 여러분들 이런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 상식으로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거나 근사값 얘기했는데 이 질량은 매우 큰 것들도 있고 그죠? 지구나 달 같은 것들도 있고 매우 작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우 작은 것도 있다. 그래서 물리학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큰 스케일부터 작은 스케일까지 다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이제 시간의 근사값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을 초라고 했을 때 대략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는 몇 초일까요? 하루는 24시간이죠. 이걸 초로 표현하면 9 곱하기 10의 4승초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비해서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방금 여러분들께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가시광선은 빛입니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가시광선은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빛이 뭐냐? 가시거리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빛이다. 이 광이라는 말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빛이라는 의미고, 여기 광선 이런 표현은요. 자, 우리가 빛의 이중성이라 그러는데,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중성 중에는 하나는 파동성이 있고, 하나는 입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입자와 같이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것으로 성질로 봤을 때 광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표현할 때 빛은 이중성이 있다. 즉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빛은 때로는 파동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입자로 해석하는데 가시광선이라는 해석은 이제 입자로서 의미할 때 표현하는 어떤 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빛이 곧 가시광선과 같은 의미인데, 자, 그래서 이 빛의 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무지개 색입니다. 7가지 색이고요. 이것이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프리즘 한번 쳐볼까요? 자, 프리즘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적당한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프리즘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이것을 그 빛의 파장 대역에 따라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굴절률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빛이 고유한 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빛은요, 이 흰색의 광선인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개의 색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각각의 색깔은 고유의 파장이 다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이 7가지 무지개색이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빛을 파동으로 해석할 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물론 입자성으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빛은 2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빛의 주기라고 할 수 있죠. 빛의 주기는 이것을 초 단위로 봤을 때, 자,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고 하니까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빛을 파동으로 해석했을 때 진동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뭐 지금은 뭐 이 진동이나 뭐 주기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지금은 자, 근사값으로서 시간의 개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늠해 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하루를 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든지 9 곱하기 10의 4승초로 본다고 한다면 하루를, 자, 여기에 비해서 1년이나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 혹은 이런 주기라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접두어인데요. 자, 접두어 그 약자들입니다. 방금 교수님이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죠.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좀 키워볼까요? 자, 아까 교수님이 언급했던 것들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0의 교수님 삼승 얘기했죠? 킬로.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참고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볼까요? 자, 데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10의 1승이고요. 이건 그대로 10이고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승, 이거는 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는 어떻게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교수님 잘못 얘기했네요.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티니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1cm는 미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에 자, 요거를 가져옵시다.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하니까. 자,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호환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센티. 자, 그 다음에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자, 킬로미터. 10의 6승은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10의 15승은 페타. 그리고 10의 18승은 엑사.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9승은 나노. 10의 12승은 피코. 10의 12승은 펜토. 10의 18승은 아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다룰 때 자, 이런 것들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물리학이라기보다는 그 기초를 익히는 그 물리학을 다루기 전에 물리학을 다루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상식을 익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은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상식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핵이 있습니다. 핵은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요. 그 기본 입자가 쿼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6가지인데 업, 다운이 있고요. 위, 아래 이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지, 기묘, 참, 맵시, 바텀, 바닥, 탑, 쿼크 이렇게 해서 꼭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기본적인 입자로 구성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알려진 학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 모형을 이제 제안한 학자 중에 보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 닐스 보우라는 학자인데 이것은 양자 물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양자역학 얘기했었죠. 바로 이 양자역학 혹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교수님이 이제 역학이나 물리학이라는 표현을 썼죠. 앞에서도 유체역학, 그다음에 입자 물리학 그랬는데 뭐 물리학에서 의미는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물질의 그 구성에 관련된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교재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골드바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골드바, 여러분 금이라는 게 매우 비싸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것은 돈의 가치를 갖고 있죠.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금도 결국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자들을 구성하는 것 중에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은 다시 세 가지의 기부 구성 입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쿼크라는 겁니다. 오늘날 해석하는 최첨단 해석하는 해석법이 여기까지 우리가 작은 입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차원 분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차원 분석.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 생각할 텐데,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차원 분석. 차원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4차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를 놀릴 때 뭐 4차원 제 4차원 아니야? 뭐 그런 4차원이거나 혹은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물리학적으로 그 정한 차원 시간의 차원인 4차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차원 분석은요, 어떤 의미냐면, 방정식이나, 뭐, 물리학 방정식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식을, 뭐,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식이 올바른 식이다, 혹은 맞는 식이다라는 것을, 바로 판별해 줄 수 있는 분석법을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알고 보면 쉬워요. 먼저 차원 분석의 표현법이 있겠어요. 차원 분석의 표현법.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차원의 표현법. 차원의 표현하는 이런 기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L 영문으로 L. 자, 그리고 T 그리고 M이 있습니다. 자, 이때 L이 뭐냐면 길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다. 길이의 영어의 첫 글자입니다. length라는 말 있죠? 그게 첫 글자 대문자 표현이고요. 자, t는 뭘까요? 자, 추측해 보십시다. t는 뭘까요? 자,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영어의 첫 글자인데 뭘까요? time입니다. 그 다음에 m이 있습니다. 자, m은 뭘까요? 자, 영어 교수님은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자, 영어는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영문학과도 있을 거고. 자, m은 무엇이냐? 바로 질량입니다. 자, 질량의 m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매스의 첫 글자 대문자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데,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뭐가 있느냐? 우리 배운 것 중에 속도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속도란 기호를 자, 여러분 속도의 영문 스펠링을 알고 있죠? 그래서 속도는 영문 스펠링을 이제 V라고 씁니다. 자, V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속도인데, 자, 속도의 차원을 말해라 이러면은 이렇게
에, 괄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속도의 차원.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차원으로 쓰라 그랬죠. 근데 차원인데 차원에서 쓰는 기호는 이겁니다. LTM.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단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위. 자, 속도는 단위가 어떻게 된댔죠? 자, 여기는 빛의 속도인데 자, 단위가 미터 퍼 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 미터 퍼 초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단위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차원으로 쓸 때는 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영문으로 L L 그리고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속도는 미터 퍼 초죠. 미터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죠. L 그다음에 S 초는 시간의 차원을 갖고 있죠. 이렇게 T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차원 표현 방법입니다. 자, 차원 차원으로 표현하는 이제 형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교수님이 예를 하나 들었던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게 F는 MA 할 때 A가 질량과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자, 이 가속도는요 단위가 미터 퍼 초 제곱이에요. 미터 퍼 초 제곱. 자, 그래서 지금 가속도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가속도를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가속도는 미터 퍼 초 제곱이다. 자, 따라서 가져와 볼까요? 자, 이걸 가져와 봅시다.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